최근 미국 각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스크가 배달되어 미국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11일,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마스크가 배송되었습니다. 소포에서는 마스크 한 개가 나왔는데 누가, 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발신인의 주소가 중국이란 사실과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수상한 마스크를 집에 두기 꺼림칙했기에 그대로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같은 내용물을 담은 중국발 소포가 배달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각지에 정체불명의 중국발 씨앗이 배달된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 장난감 혹은 보석이라고 적힌 소포가 배달되어 뜯어보았더니 씨앗이 들어있었고, 미국 당국은 이 씨앗이 배송될 경우 절대 심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씨앗은 잡초, 채소, 과일 씨앗으로 조사되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미국 국민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했는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를 온라인 상거래 수법인 브러싱 스캠의 일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일부 인터넷 판매자들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송하는 행위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브러싱 스캠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하필 최근 미국이 보안상의 문제로 틱톡을 금지하고 스파이 문제로 영사관을 폐쇄하며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간주되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6월 트위터에 한 영상이 올라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iOS 14 버전 테스트 영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 제레미가 텍스트를 입력할 때마다 틱톡이 무슨 앱에서 복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힌 팝업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애플이 이번 업데이트에서 보안을 강화하며 추가된 새로운 기능인데,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가 임시 저장되는 공간인 클립보드에 무단 접근하는 앱에 대해 알림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복사하기를 통해 클립보드에 단어나 문장이 임시 저장된 상태로 틱톡을 실행해 텍스트를 입력하면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틱톡이 무슨 앱에서 복사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는 건데요. 정리해보자면 틱톡이 무단으로 클립보드에 접근해 텍스트를 복사해갔고, 그것이 애플의 새로운 보안 기능 때문에 들통난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2월에 틱톡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앱이라는 논란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의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57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우리는 계속해서 틱톡을 주시 중이다라고 말하더니 마침내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틱톡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은 인터넷 및 위치 기록, 검색 기록 등 사용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연방 직원의 위치 추적과 협박을 위한 자료 수집,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45일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기로 협상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가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45일 내로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틱톡 사업은 미국에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틱톡 사건에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이때까지 중국에게 당해온 게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 때문에 골머리 앓았는데요. 미국 정부는 꾸준히 중국 정부가 사이버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해왔고,
중국은 이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에 운신 중이던 군사연구원 탕쥐안이 체포되며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휴스턴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의 거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중국 강경파인 마크로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휴스턴 총영사관은 오랫동안 외교시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스파이 소굴이었다는 글을 작성하며 진작 폐쇄됐어야 하는 곳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게 오랫동안 여러 방면으로 당해온 전력이 있는 미국에겐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적인 제재로 이어지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의 가장 큰 신문사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와 함께 틱톡이 어느 정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틱톡을 실행하자 9초 만에 210개의 네트워크 요청이 들어왔고 12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위치 정보, 이메일 주소, 친구 목록,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만약 이 정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빠져나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이 소식이 알려지며 전 세계에서 틱톡 퇴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틱톡을 퇴출하기 전 인도에서는 이미 틱톡, 위챗을 비롯한 100여 개의 중국산 앱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인도는 인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 6월 벌어진 군사 충돌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도와 미국에 이어 호주와 유럽도 틱톡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호주 총리는 정보기관과 내무부에 틱톡이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지 조사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EU도 대대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틱톡 퇴출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사이타마현과 고베시가 지난 3일부터 틱톡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사카부, 히로시마현은 정부 방침에 정해지면 틱톡을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7월 한국에서도 틱톡 퇴출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틱톡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점 등을 들어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에서 무려 320만 명의 10대, 20대가 즐겨 사용하는 앱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퇴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틱톡 퇴출 운동과 함께 반중 정서가 심화되는 추세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중 정서로 인해 중국 유학생들과 연구원 3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유학생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했으나 중국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명목으로 유학생의 귀국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갈 데 없어진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며 와중에 중국 정부는 한국인만 입국을 완화해주겠다며 먼저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듯한 중국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한국 정부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피드였습니다.